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저의 분석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먼저 중앙 하이츠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걸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중앙 하이츠가 직주 근접이 좋아서 올랐다. 직주 근접.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올랐다. 그리고 주변이 학군인 명품 학군 단지다. 명품 학군 단지이기 때문에 올랐다. 세 번째, 교통의 편의성이 좋다. 교통 호재 지역이다. 호재 지역이다. 그리고 네 번째, 개발 호재가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럴 거예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초이노믹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거죠. 가계부채를 늘리고 사람들 보고 부동산을 사라는 거죠. 집 사라 했다. 부동산을 사고 집 사라 했다. 그리고 어땠냐면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죠. 혜택을 줬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이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땠다? 서울에 집을 못 짓게 했다. 서울에 집을 못 짓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무너지면서 그 풍선 효과가 규제를 통한 풍선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광명으로 지나갔다. 광명으로 갔고 지금 수도권 다 퍼져버렸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자, 여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선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민국은 1만 달러 정도를 버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3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 그런 국민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여기 가서 샀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아파트 가격은 그냥 그대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없었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정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냥 똑같다로 보는 거예요. 똑같다. 가격은 똑같다. 1인당 국민총생산을 묶을 수 있다면 1만 9천과 1만 9천과 3만 3천은 같다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광명 내거리역에 무엇이 생기냐면 이렇게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내세우는 프리미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광명을 대표할 대단지다. 1335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죠. 그래서 넓은 동선거리와 뭐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대단지다. 크게 짓는다. 라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 뒤편을 보면 뭐 프리미엄을 더한다는데 광명 시흥 뭐 벨리 뭐 이렇게 있는데 뭐 7, 8km 떨어져 있는 곳이 과연 광명 프루지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고 신안산선을 찾고 간다는데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월곡 8교선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와 또 무슨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대략적으로 광명 서울 고속도로가 있다는데 그것도 굳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명 포르지오 센트베르가 어느 전용 면적 18평에 짓는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 18평에서 짓는다는 거죠. 전용 면적, 공급 면적에는 전용 면적에서 짓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5억 2천인과 4억 9천 있을 거예요. 그래서 5.7인 거죠. 5억 2천은 2020년도에 5.7이고 뭐 4억 9천 같은 경우는 뭐 5점대로 지어지겠죠. 그러면 5.3 이렇게. 그래서 그 점수대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 그러면 이곳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경기도 광명시는 구리 있죠. 서울의 구리 다음에 광명 내거리역, 사거리역 이 정도는 굉장히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경기도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의 아파트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로 있죠. 구로가 있고 이게 구로가 있고 이쪽에 이제 광명시청 이렇게 쓰면 두 개죠. 두 개 정도면 가까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는 게 광명 포르지오 센트베르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자 이곳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광역시에 있는 역세권을 이용하는 아파트로 볼 수 있는 좀 이게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광명 헤르모르 이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들어서는 곳이 이제 이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들어선다는 거죠. 아파트가. 그러면 그 주변의 아파트는 이 광명 사거리역을 사용하는 아파트, 이 아파트들은 과연 과거에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미래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곳 광명 헤르모르도 이제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고 이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그 자이죠. 자이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한 게
중앙 하이츠 있어요. 중앙 하이츠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볼 것인데 첫 번째로 광명 해모르 이연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게 2011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2012년 이게 분양권 상태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들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보시면 2억 7,500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2억 7,500은 2010년도에 2억 7,500은 6.3이었어요. 6.3이라는 점수에서 전용 면적 18평이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이 금액대로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2020년도에 보시면 이 금액들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시장가보다 좀 더 비싼 금액대. 그래서 한 어떻게 보면 뭐 5천만 원 정도 비싼 금액대로 지금 매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3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다? 통화량을 흡수해주면서 올라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파신 분들은 그죠? 이렇게 파신 분들 5억 6,700, 5억 7천 이렇게 파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으신 거죠. 5천만 원의 이득을 얻고 굉장히 매도를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매도를 잘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곳에 있는 자이죠, 자이. 에 보시면 에코 자이 위브 이거 보면 광명 에코 자이 위브를 보면 2017년도죠. 2017년도에 분양 가격을 보면 이렇게 그러면 4억 3,100, 4억 3,500, 4억 3천, 4억 3,900. 그래서 4억 3,900 정도면 보이시죠? 이렇게 가격대가 될 거예요. 4억 3천 이상, 4억 3,500, 4억 3,900은 6.4였을 거예요. 6.4, 뭐 6.3 아까 봤던 건 뭐 이 정도로 금액에 대하면 현재 2020년도에는 5억 7천, 5억 1,700에서 5억 7천 그 사이 정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2019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뭐 이분들은 시장가로 들어오신 거고 그 윗부분에 이제 6억대 있고 6억 6,500, 6억 6,700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6억 7천 정도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 1억 정도로 더 1억 정도 1억이죠. 1억 정도의 어떤 시세 차익을 얻으신 거죠. 1억의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매도를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앙 하이츠를 보시면 이제 1999년도, 2000년도에 이제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 조금 하죠. 기본적으로 117세대 이렇게 보시면 이곳은 어떻게 됐냐면 2006년도에 가격이 1억 4천 정도였어요. 그럼 2006년도에 1억 4천, 4.3이었죠. 4.3이라면 현재는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온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억 또는 뭐 2억 7천, 2억 6천 뭐 이렇게 있는데 1층에서는 이렇게 좀 높은 층을 놓고 본다면 2억 9천에서 2억 3억, 2억 9천 3억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잘 들어오셨다. 이건 매수를 좀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지역들이 우리가 광명 사거리역이죠. 사거리역을 이용해서 있는 지점이 이렇게 6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떨어진 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이 부분이 좀 더 가까이 있었다면 뭐 이런 위치에 더 크게 지어졌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전용 면적 18평에서 사람들이 6점 그리고 뭐 4점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가격을 어떻게 했다? 통화량을 잘 흡수해주면서 대한민국이 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장할 때마다의 어떤 통화량을 잘 흡수해주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이 5.7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적정하게 나왔다 할 수도 있고 뭐 역까지 좀 거리가 좀 더 가까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쁘지 않게 나왔다. 통화량을 잘 흡수해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점수대라면. 그래서 우리가 광명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거리역이죠. 이곳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곳이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환경은 어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산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면 그게 2배 이상이었던 지점들이 있죠. 2배 이상이었던 지점. 우리가 가까이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부분 동안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경기도 아파트의 엄청난 상승세를 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GDP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어떤 투자적 시기죠. 아파트의 투자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97년도라든지 08년도와 같이 이 자산가치 화폐 가치가 2배 이하로 무너져 내렸죠. 그럼 이 시기 때는 기본적으로 실거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적 시기는 끝나고 실거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광명 사거리역이죠. 광명 사거리역이 보다시피
서울이죠. 서울 그때 구로. 그 바로 이게 하나 거의 서울과 하나인 바로 그런 광역시인데 그곳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이 6점대 그리고 4점대, 5점대 이 정도에서 통화량 흡수를 잘 해줬다는 거죠. 통화량을 잘 흡수해줬으니까 내가 5.7에 들어간 거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아니죠. 서울 이 역과 좀 더 가까우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점수대에서도 잘 올라왔으니까 나쁘진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제 환경이죠. 대한민국 전체적인 대한민국 환경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투자적 시기냐 그건 아니야 실거주적 시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굉장히 방향하냐면 아직 녹록치 않다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사거리역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청약을 하는데 나쁘지 않다로 오늘 결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